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8일) 방송은 니곽스몰을 운영하고 계시는 장재영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니각스몰 운영하는 장재영입니다. 7, 8개월 전쯤에 한번 별 브랜드의 이름이, 별 이름이 다 브랜드로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팬톤이라고 하는, 그 다음 코닥, 이런 것들까지도 다 브랜드로 도입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예. 아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예. 예,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최근에 코닥이라는 브랜드가 조금 뜨고 있습니다. 그 코닥은 잘 아시겠지만 카메라 브랜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뜨고 있고, 그다음 팬톤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브랜드화 돼가지고 되게 다양한 컬러를 사용한 캐주얼 브랜드로 조금씩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더 올해 결과적으로 숫자로 보면 굉장히 늘어나게 된 거죠. 국내에서 대략 그 조사되어 있는 라이센스 브랜드가 지금 82개사에 630개 정도 브랜드가 돼요. 와. 이게 패션에서만도 이 정도 된다는 얘기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브랜드가 많이 늘었는데 가장 많이 는 거는 역시나 미국, 그 다음에 한국, 프랑스, 영국, 이태리 순으로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브랜드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라이센스 도입해가지고 로열티만 내면 되게 좋은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한번 이 브랜드 이름을 기억하면 거의 잊어버리기가 힘들거든요. 네. 예.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가진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크게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번 딱 들으면은 예를 들어 그런 브랜드가 있지, 이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요. 예를 들면 최근에 도입된 브랜드 중에 하나가 챔피언스 리그라는 브랜드를 도입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챔피언스 그럼 리그면 축구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스포츠 브랜드다라는 느낌이 들겠죠. 예. 오호. 또 UFC라는 브랜드를 도입한 업체가 있습니다. 허허. 이건 격투기. 박 PD가 꼭 사 입을 것 같은데요. 저 절대 예. 안 사죠.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피파, 첼시, 토트넘 핫스퍼 이런 브랜드까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로. 이게 패션 브랜드 이름이란 거죠? 그렇죠. 되게 신기하네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CNN 이런 것까지도 도입을 했잖아요. 네. CNN.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브랜드 라이센스를 도입 많이 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아마. 아하. 이 조선시대 때 명나라 사대한다고 그렇게 까댔던 현대인들도 할 말이 없겠어요. 이쯤 되면. 예,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올해 더 급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현재까지 그런 브랜드들이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한번 지금 말씀드리는 브랜드, 노스페이스. 이것도 라이센스 브랜드입니다. 네. 예. 네파, 알고 있는 라이센스 브랜드입니다. 이태리 브랜드고요.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의류는 한국이 전 세계 최초로 런칭을 한 데예요. 대박이 났죠? 예. 그 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의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MLB라고 하는 브랜드 아시죠? 네. 이것도요, 모자 가지고 엄청나게 만들고 의류도 만들어가지고 실제 디스커버리 만드는 회사랑 FNF라는 회사인데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옷들이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느냐?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람들이 브랜드 보고 사기 때문에 인기를 끄는 거죠. 성능은 기존의 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신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드린 말씀이긴 한 텐데, 의류는 차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 소위 얘기하는 그 고가 브랜드, 루이비통, 샤넬, 버버리 이런 것들처럼 그렇게 브랜드 디자인이라든가 패턴 이런 거 가지고 차별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옷 하나 만들어서 로고만 박아버리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줄 서서 사고 비싼 가격에도. 그러니까 일단 소비자들이
딱 보고 인지를 하니까 저거 유명해. 유명하지 않거든요. 그 음. 미국에서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의류 브랜드 아는 미국인들 없어요. 아하.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은 그냥 가방 정도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MLB라고 하는 모자도 사실은 미국에서는 모자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만 유난히 브랜드를 그렇죠.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품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허. 브랜드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의류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브랜드를 런칭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와다모테 챔피언스 리그, CNN, 피파, 첼시, 토트넘 하스퍼 뭐 이런 브랜드들이 계속 런칭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4대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CNN은 있는데 YTN 옷 브랜드는 없잖아요. 그리고 MLB는 예, 예. 있는데 KBO는 없어요. 예. 미국 것들만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현재 이제 국내에서도 사실은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 중에 10개 중에 3개 정도는, 10브랜드 중에 3개 브랜드 정도는 미국 겁니다. 한 43%가. 그리고 그 다음이 한국. 그러니까 라이센스라고 해서 한국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상표권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걸 돈 내고 사용하면 라이센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거가 한 14% 정도를 차지하고요. 올해 2022년 기준으로. 그 다음은 프랑스. 이제 프랑스 브랜드라고 하면 뭐 르코크라든가 이런 브랜드, 그런 예. 브랜드들이 이제 프랑스 브랜드고요. 그 다음이 영국. 영국이 한 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특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유럽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예. 뭐 여기에 뭐 사실은 국내에 조사된 브랜드 중에서 뭐 싱가폴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고 스페인, 덴마크 다 있지만 뭐 일부는 중국 브랜드도 있어요. 한 3% 정도는. 그런데 뭐 태국, 말레이시아 뭐 이런 브랜드는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홈쇼핑을 보다 깜짝 놀란 게 분명히 옷을 광고하고 있는데 브랜드가 폭스바겐이더라고요. 예. 저는 폭스바겐 차를 뭐 렌탈을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폭스바겐 로고를 라이선스해 와 가지고 지프처럼 옷을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 맞습니다. 예, 예. 현대차나 기아차 옷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로얄티, 그런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상표권을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법률회사 같은 데들이 그런 것들 많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데다가 로얄티를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상표권만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비즈니스. 그리고 처음에 기간을 보통 한 5년 정도 해가지고 해보고 괜찮으면 가고, 안 괜찮으면 접고. 그냥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기 너무 쉽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의류, 그러니까 패션 브랜드 비즈니스가 그런 형태로 지금 한국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해외 브랜드 말고 한국 브랜드도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한때는 뭐 곰표 같은 좀 과거 복고형 브랜드가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다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정식 계약이라기보다는 아마 스팟으로 단발성으로 계약해가지고 잠깐 써보고 하는 형태가 많죠. 한국 브랜드 같은 경우는. 네. 만약에 그러니까요. 이피디님께서도 만약에 그런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곰표를 쓴다고 할 때 5년 동안 그러니까 비싼 돈을 내고 쓴다고 계약하시겠습니까? 어허. 할 수만 그래도 있으면 그냥 6개월만 예.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곰표뿐만 아니라 이게 이 편의점 가면 요즘 재미난 맥주들 많잖아요. 이 말표도 있고 백양도 있고 BYC 뭐 변화별 맥주가 다 있던데 그런 식으로 패션 쪽에서도 우리나라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재밌게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노력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뭐 아시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망할 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을까요? 망할 것 같아서요.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피디님이 곰표라는 브랜드와 예를 들어 CNN이라는 브랜드 두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될 때 어떤 예, 걸 예. 선택하시겠습니까? 항상 가성비를 보기 때문에요. 예. 가격만 적당하다면 곰표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가격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기회비용까지 따져보겠지만 어차피 국내 브랜드라고 해도 로얄티를 제조원가의 5에서 10%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브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데 거꾸로 이제 한번 그거는 1차적이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로 마케팅비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마케팅비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리고 곰표보다는 CNN이 뭐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렇긴 뭔가. 하죠. 예, 그거를 딱히 이렇게 말로써 찝기는 힘들지만 CNN이면 왠지 권위가 있어 보일 것 같고 예.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공신력도 있고 뭔가 그냥 있어 보인다는 느낌이 무작정 들지 않습니까? 예. 곰표보다는. 그렇죠. 그래도 MZ 사이에서는 이 곰표가 좀 신선하다 이런 반응도 있긴 했었는데 이걸 좀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도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냥 제가 보기엔 곰표나 이런 건 그냥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한두 번 브랜드를 만드는 건 가능할 텐데 이거를 그냥 장기적으로 아이템을 확대를 하기에는 힘들죠. 아무래도 예. CNN은 뭐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의류, 뭐 신발, 모자, 연필 이런 부분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곰표는 어디다 쓸까요? 쓸 수 있는 데가? 원조 글쎄요. 곰표가 있었죠. 잭 예, 예. 니클라우스라고. 잭 니클라우스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코롱에서 하고 있는 골프 브랜드인데 그거는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브랜드고요. 지금이야 이제 인기가 많이 식었지만. 예. 그러니까요. 이 곰표를 가지고 동남아 진출하면 좀 먹히지 않을까? 요즘 한류 바람 분다고 하는데 그것도 예. 안 될까요? 예, 곰 가지고 아마 가기는 힘들 거예요. 왜 그러면 그것도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베어라는 브랜드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베어입니다. 베어. 곰 로고가 들어간 그런 브랜드 이제 한인이 만든 브랜드거든요. 그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로 나갈 수가 없죠. 곰표 이래가지고. 그리고 곰표라는 이름만 가지고 나가면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글을 알 수도 없는 거고 나가려면 베어라든가 뭐 그런 이름으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좀 힘들고요. 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요즘 뭐 코닥이나 디스커버리나 내셔널 같은 경우는 앞다퉈 사려고 하는 브랜드지만 만약에 곰표를 이렇게 한다면은 청소년들이 그냥 웃고 말 거예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혹시 기억나시는 국내 브랜드 지금 있으신가요? 박 PD님? 저는 한국 브랜드, 국내 브랜드로 까맣게 잊고 있었다가 최근에 부활한다고 한 티피코시가 생각이 나네요. 예. 근데 티피코시를 알 수 있는 MZ 세대는 거의 100명 중에 없죠. 1명 정도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4050, 뭐 아니면 5060 정도나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거의 뭐 브랜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있지 실제로는 지금 뭐 판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팔고 있는 중에서 그나마 오래돼 가지고 잘 되는 거는 뭐 코롱 스포츠 정도? 그건 국내 브랜드고요. 그 다음에 블랙야크, K2, 빈폴, 프로스펙스, 르카프 이 정도밖에 더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국내 브랜드가. 네. 그런데 왠지 좀 식상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왠지 코롱 스포츠 하면은 할아버지들 옷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라고 하면 젊은 애들이 입는 아웃도어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편견이긴 하지만. 나이키랑은 좀 다르군요. 예, 나이키도 사실은 라이센스 생산이 아니라 그건 직수입이거든요. 라이센스를 줘가지고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거든요. 나이키는. 나이키도 참 오래된 브랜드긴 한데 이게 뭔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요. 그 나라에다가 로열티를 받고 라이센스 생산하는 품목은 제가 보기엔 양말도 아마 양말 정도나 라이센스를 주고 나머지는 다 수입입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네들이 로고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품질이 좀 낮다고 해도 컨트롤을 하는 거죠. 한국 업체에다가 로열티만 받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푸마라든가 리복이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은 라이센스를 줘가지고 망가졌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라이센스를 주면 이게 계약하기 나름이겠지만 디자인 하나하나를 다 해가지고 그 본사에다가 컨펌을 받아야 돼요, 디자인을.
그다음에 생산 수량도 컨펌을 받고. 왜 그런 거면 생산 수량에 맞춰서 로열티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브랜드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되게 만들기 편하고 싼 옷들 중심으로 많이 라인업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브리오 비타민의 스테디셀러 브리오 혈당 밸런스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혈당과 함께 혈압에도 좋은 브리오 혈당 혈압 밸런스로 새로 출시됐습니다. 혈당에 혈압까지 좋다면 이건 의약품 아닌가요? 병원 처방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처방전이 필요 없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내성이 생길까 걱정스러운 의약품 원료가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써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또 있죠? 캐나다에서 완제품으로 수입 후에 식약처의 성분 정밀 검사를 통과한 것은 물론 혈당과 혈압에 관련된 기능성도 인정받았습니다. 혈당은 물론 혈압 관리까지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브리오 혈당 혈압 밸런스를 찾아주세요. 일단 내가 사려고 하는 브랜드가 라이센스인지 직수입인지 요거는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라이센스인 경우에 직수입인 브랜드와 과연 품질이나 성능 이런 게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뭐 예를 들면 뉴발란스도 대표님 통해서 알게 됐지만 이랜드에서 라이센스를 하는 브랜드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다음에 직구로 살 수 있는 아이템도 있고. 예. 예. 근데 우리가 뭐 흔히 아울렛이나 백화점에서 볼 수 있는 뉴발란스는 이랜드 라이센스인데 나이키랑 가격은 비슷하단 말이죠.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뉴밸런스를 안 사면 되죠. 뉴밸런스를 안 사고 나이키를 사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신발 같은 경우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장은 다 똑같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재라든가 그런 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면 한 공장에서 10브랜드, 20브랜드를 OEM으로 만들어주고 로고만 바꿔버리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로고를 가리면 뉴밸런스인지 아니면 뭐 다른 보세 신발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로고만 딱 박아서 나가버리고 가격은 2배, 3배 더 비싸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굳이 사입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신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의류도 마찬가지죠. 의류가 너무 똑같잖아요, 사실. 예. 그러면 톱10이 생산되는 공장에서 뭐 다른 브랜드도 만든다고 한다면은 톱10에서 나온 패딩이나 뉴발란스에서 나온 패딩이나 성능이나 품질은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라이센스를 한다는 것 자체의 원래 목적은 뭔가 하면 그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흡수를 해서 이 브랜드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우리가 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전달한다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옷을 시즌별로 막 200개, 300개씩 만들어내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냥 디자인 남의 거 베껴가지고 그대로 해서 200 스타일 정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른 차별화된 제품이 나온다는 게.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 내셔널이나 디스커버리나 이런 잘 나가는 브랜드들은 그래도 백화점에서도 팔고 이러니까 자체 공장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자체 공장 다 없고요. 예. 자체 공장이 없이 다 그 협력 업체 공장을 이용해가지고 거기다 디자인만 넘겨가지고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그 택은 직접 만듭니다. 택은 자기네들이. 택은 출력은 안 하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대문이나 이런 데다가 을지로 예. 종합상가 이런 데다가 해가지고 택 가격은 자기네들이 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예를 들면 그 협력업체에서 10,000원의 생산을 받았으면 그거를 5만 원, 6만 원에 붙이는 건 자기네들 권한이죠. 예. 그 다음에 디자인만 하고 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연매출이 수천억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자체 공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체 공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아웃소싱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원단 같은 건 대신에 어떤 걸 써라?
그다음에 디자인은 이렇게 해라. 그 두 가지만 디자인실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통보만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샘플 받아보고 그거 수량만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라벨만 공급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류에 어떻게 보면 의류가 다 평범해지는 거죠. 다 똑같아지는 거죠, 거의. 네. 예, 예. 근데 그런 옷들을 우리는 이제 뭐 10만 원, 20만 원 붙여놔도 줄 서서 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예. 그럼 대표님이 보실 때 나이키, 아디다스처럼 직수입되는 그런 옷들과 뉴발란스나 디스커버리 같은 라이센스 옷들 품질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 품질이 뭐 예를 들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이키 오리지널 제품도 품질이 좋지는 않거든요. 아하. 아디다스 제품 자체적으로도 품질이 좋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한국 생산 제품은 평균 이상은 됩니다. 네. 단지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보통 그 제품을 사는 건 디자인이 되게 독특하거든요. 이 의류를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디자이너들이. 네. 예, 예. 이런 건 우리의 나이키의 어떤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했다라는 목적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한국 브랜드는 목적이 없습니다. 왜 이 옷을 디자인했는지에 대한. 그런데 결국은 네. 품질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이키가 좋다, 뭐 아디다스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의류는 최고급 제품은 아니지만 평균 이상은 되거든요. 예. 뭐 디스커버리라든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품을 팔아먹기 위해선 평균 이상의 퀄리티로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제품들이 예를 들어서 가성비가 뛰어난 유니클로보다 낫다 장담 못합니다. 어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의류라는 거는 뭐 디자인도 있고 상품의 퀄리티도 있고 가격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뭉쳐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나는 뭐 디스커버리 사야 된다, 나이키를 사야 된다 이럴 필요 없게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옷을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의류를 잘 만드는 업체들이 있어요. 예, 브랜드에 상관없이 그런 브랜드 옷을 사 입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예. 품질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굳이 브랜드 보면서 비싼 돈 들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이게 의류라는 게 원래대로면 그 어떻게 보면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스스로 해가지고 이 디자인을 가지고 생산 관리까지 해가지고 가격 같은 것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워낙 많은 옷들, 많은 종류의 옷들을 만들다 보니까 제대로 차별화된 옷들이 없어요, 거의. 그에 맞는 품질도 아니고 가격도 아니고 그러는 거죠. 그냥 단지 브랜드 로고만 박아서 팔아먹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패션 의류 산업이 브랜드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나 똑같은 거고요. 예, 예. 그래도 이 빈폴이나 그 LF의 그 강아지 브랜드 있잖아요. 그 헤지스 이런 브랜드들은 그래도 프리미엄급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브랜드들은 디자인력도 뛰어나고 제품 퀄리티도 되게 뛰어나죠. 어허, 가격도 뛰어난 건 맞군요. 약간 좋은 편이긴 하지만 좋은 브랜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브랜드를 국내 브랜드긴 하지만 좋은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빈폴도 그렇고 헤지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코롱 스포츠도 제품 자체는 되게 좋아요. 블랙야크도 그러고요. 그런데 라이센스라는 명목에 그냥 팔고 있는 뭐 네파, 아이더 이런 것들은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형편이 없고요. 노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예. 별로 품질, 자기 가격을 충분히 가격을 어떻게 보면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제 가격을 못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라이센스 브랜드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겠군요. 그냥 모르면 피하는 게 맞습니다. 예. 네. 그냥 모르는데 괜히 아는 척하고 저거 미국 브랜드래 해가지고 사다가 괜히 덤탱이 쓰기 딱 좋죠. 네. 그냥 모르면 우리가 정말 뭐 오리지널 제품을 사거나 아니면 그냥 노 브랜드, 그냥 브랜드 없는 거 그런 브랜드 그냥 저렴하게 사 입는 게 맞는 거죠. 돈 있으면 파타고니아 사 입으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돈 없으면 그냥 보세 이름 없는 거 네. 그냥 별로 이름 안 내세우고 퀄리티, 그러니까 좋은 품질의 좋은 가격의 제품들 사 입는 게 가장 뛰어난 소비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이 한국 패션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합리적인 제품을 찾아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라이선스 브랜드는 가급적 피해라. 자, 지금까지 라이선스 브랜드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이야기해 주신 장재영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